반갑습니다. 오늘 8월 19일이고요. 월요일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형주님 어서 오세요. 휴가 중이신 거 아니에요? 네. 소희님 어서 오시고요. 밤하늘 빛과강님, 김엘리자벳님, SK, SMS님, 그 다음에 데이제비제이님, 해피정님, 성환아빠님, 우W님, 긍정의 힘님, 문영민님, 안동부자님, 상상 이상으로님, 가자 저 만데이를 향해서님, 양봉업자 팜스통님, 차근희님, 파송송 양봉탕님, 정년퇴직 1년 전님, 염소양님, 찌리구리님, 여종성님, 단비랑님 어서 오시고요. 시베리안 허세님, 바다님, 이희수님, 얼음골님, 양영숙님, 원태호님, 도채호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부자 오빠님 어서 오세요. 빨강망토님 반갑습니다. 상위 10%님, 또 MH님, 또 오이천사님 반갑습니다. 이희수님, 파랑새님 어서 오시고요. 윤영숙님, 데이지님, 어썸리치님, 깡통 두번님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좀 괜찮았어요? 네. 오늘 계좌를 아까 저기 뭐야 한 2시경? 네, 2시 한 반? 그때까지만 해도 조금은 애매했거든요. 근데 마감 때 보니까 계좌가 네, 괜찮더라고요. 저는 1%도 안 빠졌어요. 네, 0점 몇 프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티 안 날 정도로 네, 진행이 좀 됐네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마이너스 1% 전후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네 0.5에서 0.6 요 정도 밀렸다 그러면은 네 오늘 적당히 잘 따라오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2.4% 내리시면은 오늘 많이 내린 거예요. 2.4%는 아닙니다. 네 그건 많이 내린 거예요. 어서 오세요. 네. 그 정도 1% 미만으로 좀 빠지면 괜찮습니다. 자, 그동안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계좌도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뭐 이 정도 빠지는 건 나쁘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딱 보시면 계좌 포인트가 아래쪽 지지선이 있잖아요. 2650. 네. 뭐 증권사에서는 뭐 더 밑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볼 거 없고요. 그다음에 위쪽 라인대는 2750이죠. 그러니까 요 정도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범위에서만 움직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번 주 포지션은 특별하지 않아요. 네. 이번 주에는 뭐 경제 지표도 별로 없고 오늘 저녁에 뭐 윌런가 뭔가 월런가 뭐 발표가 있는데 걔 말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네, 뭐라고 하든가 말든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가 없는 상태에서 기대감은 좀 있어요. 네, 기대감은 나고 있으니까 그 형태로 봤을 때 우리 시장 자체가 네, 지금 이런 정도 조정은 괜찮아라고 볼 수 있겠죠.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상승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뭐 계속해서 밀어주는 형태가 나타난다든지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뭐 분위기 좀 달라질 수 있죠. 뭐 조정도 좀 나올 수 있고요. 근데 자, 그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구간이에요. 자, 아래쪽까지 떨어진 시점에서는 일단 조정이 아니라 무조건 우상향이죠. 그래서 무조건 매수인데 지난 주말부터 제가 매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저항대 임박했어. 저항대. 단계에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죠. 조정이 필요하면 이 조정이 필요한 구간에서 우리가 가격을 싸게 살 수 있는 거야. 자,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가격을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나는 손실인데 이번에 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도 밑에서 사가지고 올라오면 다 수익이잖아. 그죠? 다 수익이죠. 근데 꼭 지금 24만 원 이런 데 매수해가지고 나는 지금 손실인데 어떡합니까? 하이닉스 잘 간다면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면은 근데 집 주소 빨리 그냥 딱 그냥 해버린다니. 네? 네? 아무리 좋은 주식도 네? 아무리 좋은 주식도 제대로 된 위치에서 사야 돼요. 정확한 위치, 좋은 위치 이런 데서 매수를 하셔야지 내려가면 사라니까 뭐 어중간하게 중간에서 막 이렇게 매수해 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자,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 어차피 16만 5천 원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16만 원, 16만 5천 원. 요 정도까지 내려오면 한번 사 보시면 괜찮겠다. 네. 그죠? 그럼 그 정도면은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정도 라인대에서 매수하게 되면 지금 저 가격대 대비해서 뭐 20 몇 프로나 올라왔는데, 응?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 매수하면 좋잖아요. 근데 꼭 중간에서 사든지 아니면 다 떨어지기 전에 아니면은 위에서 사 가지고 이제 주가가 떨어져 가지고, 네, 아직도 손해 중입니다. 손실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면, 지금이, 자,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이거 원론적인 부분 한번 들어갑시다. 자, 주식입니다. 주식. 주식을 사야 할 때는 언제인가? 사야 할 때. 주식을 사야 할 때는 언제인가? 어? 주식을 사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가장 첫 번째요. 자, 내가 주식에 투자를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때 정답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주식 투자를 지금 해도 될까 말아야 될까라고 생각되는 그 부분들. 그거는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이분들 봐라. 네. 지금 채팅 잘 되고 있잖아. 그죠? 왜 대답이 없어? 주식을 사야 돼. 특강 안 들었어요? 네. 특강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형제님, 형준, 리틀보이, 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슈퍼챗 고마워요. 네. 기념품을 사오셨어야지. 네? 싱가포르 그 먼 데까지 가가지고. 네. 아니야. 여러분들 특강 다 들었지? 특강 들으셨죠? 한 번이라도 다 들으셨잖아. 주식을 사야 될 때는 언제입니까? 이거 기초 강의에도 있습니다. 시장이 어떨 때요? 시장이 오른다고 생각이 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주식을 좀 사볼까 말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시장이 올라간다고 생각될 때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주식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시장이 막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럴 때 주식 사겠다는 생각 잘 안 하죠. 시장이 오른다고 생각이 들 때입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시장이 오른다고 생각될 때 주식을 매수하는데, 그러면 계속 올라간다고 살까? 그건 아니잖아요. 시장이 올라가려고 해서 딱 매수하려고 들어왔더니 어떤 종목은 많이 올라가 있고 어떤 종목은 안 올라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많이 올라간 것은 사지 말고 조금 덜 오른 거 사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장이 올라가든가 말든가 이거는 신경 안 써요. 그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오면서 뭐 끝났다, 이제 뭐 다 팔고 떠나야 한다, 뭐 시장이 뭐 이제 박살난다, 뭐 2300 간다, 2400 간다, 뭐 이런 얘기 나왔던 사람들이 주식은 또 열심히 사고 있어. 왜? 그것도 무슨 일입니까? 시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주식을 열심히 사고 있어. 말이 돼, 안 돼?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주식이 시장이 떨어진다는데 주식을 왜 삽니까? 사지 말아야지. 우리가 지금 주식을 열심히 사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시장이 더 오를 것이다 생각해서 매수하고 있잖아요. 언제부터 산 거야? 우리가 2022년 말부터 계속해서 주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매도는 없고요. 떨어지면 더 산다만 계속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부분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삼부토건을 많이 매수한 거는 이상한 거고요. 네. 얘들은 뭔가 소스가 따로 있나요? 저는 그 삼부토건은 망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얘는 뭐 돈이 있으니까, 네, 그냥 감자 해가지고 대충 때리면 될 것 같은데, 그, KC 포트레일인가? 그놈은 망할 것 같아. 네. 뭐, 아무튼, 네. 시장이 올라간다 생각하니까 우리가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갈 주식은 누구인가? 그걸 봐야 되는 거고, 또 많이 오른 것과 덜 오른 것, 이걸 찾아줘야 되는 거야. 이걸 찾아줘야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삼부토건 왜 이렇게 많이들 갖고 있어? 네. 삼부토건 뭐 개했어요? 삼부토건 도대체가 살 만한 이유가 건덕지가 없는 종목 아닙니까? 이걸 왜 산 거야? 지난번에 여기 뛰어 올라가가지고 막 그 급등하는 거 보고 사신 거예요? 삼부토건은 지금 볼 게 없어. 부채 비율 봐요. 물론 건설주니까 부채가 높다고 치더라도 유보를 한 개도 없이 부채 비율 많다는 거. 이거 실적도 안 나오는데 이런 거 왜 갖고 있지? 이걸 살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네. 주가가 올라가도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건 내려갈 때도 사면 안 되는 거고. 봐봐.
지금 시장이 어수선하니까 막 갑자기 그런 거 나오고, 네. 감사 의견, 요 보시면 아시잖아요. 건설주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 자본금하고, 여기 부채, 네, 이런 거, 그 다음에 자본 총계나 이런 거 따져보면서 가셔야 돼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네, 이 자본금이 2천억이 있으니까 요걸 어떻게 좀 이렇게 감자 좀 때리고 해가지고 하면은 기사회생해서 좀 살 수 있을 것 같기는 해. 그죠? 네. 근데 요거는, 네, 살만한 위치가 아니지. 볼 게 없잖아요. 네. 적자도 계속 지속되고 있지. 적자가 지금 780억이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작년에. 근데 올해도 뭐, 보시면, 네. 그, 상패까지는 아니겠죠. 삼부토고는 상패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이건 뭐 주가 조작 얘기도 있고, 뭐, 그 하기가 참, 네. 그런데, 네. 요거하고 뭐요? KC 코트레리아? 네. 이런 거 보시면은 도대체 이걸 왜 사는 거지 싶은 생각. 이거 KC 코트레 같은 경우는 자본금도 없어요 지금. 근데 얘는 지금 이거를 못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지금 보면 자본금이 300억밖에 안 되는데 부채가 3,600억이야. 이거 어떻게 막을 거야? 네. 뭐 이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여기 지금 된다 안 된다는 아직은 모르겠는데, 네. 이건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런 거는 진짜 조심해야 되겠죠? 네. 그린홀딩스는 상패는 당하지 않죠. 왜냐면 그린홀딩스는 KC 코트렐의 대주주잖아. 그러니까 걔는 상장 폐지는 안 당하죠. 자회사가 망가졌다고 모회사가 상장 폐지 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인데 이런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거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주가 추이도 별로 좋지 않고요. 네. 뭐 단기적으로 조금씩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워낙 실적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안 좋을 때는 매수가 들어가기 좀 어렵죠.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시장이 좋을 때 사는 겁니다. 네? 시장이 좋을 때. 시장이 그냥 빵빵 치고 넘어갈 때 아주 좋을 때요. 막 그냥 이런 상승이 아니라요. 이런 상승 나올 때. 이런 상승 나올 때는 실적이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어. 네? 실적이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고 주가가 그냥 올라가는 쪽에만 집중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적이 나빠도 뭔가 테마가 붙었거나 재료가 붙었거나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게 상승장이고 그게 거의 이제 뭐 급등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장세에서는요. 실적 안 좋은 애들은요. 실적 발표할 때마다 꼬꾸라져요. 뒤지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뭐든지 간에 지금은 실적 좋은 종목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주가가 지금 상승하고는 중인데 이게 시장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죠. 시장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 가지고 나는 정말 지금 상투 같아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 네. 시장이 상투라고 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 아직 멀었어. 뭔 상승장이 거의 다 와요.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들. 네. 상승장이 올라면 아직도 멀었어요. 근데 물론 어느 날 갑자기 올 수도 있죠. 당장 내일부터 상승장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를 먼저 해야 되겠죠. 네.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합시다. 네, 예전에 제가 설명 한번 드렸는데, 금리 인하를 가지고서 또 말들이 많아. 네, 금리 인하는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네? 금리 인하는 호재예요, 악재예요? 아, 요걸 가지고 말 많은데 우리가 그냥 팩트만 보자. 금리 인하는 호재입니다. 왜 호재냐? 금리가 인하된다는 것은 뭐예요?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유동성 공급이야. 시장에 돈이 풀린다는 이야기죠. 네. 요 금리 인하는 호재로 작용이 돼야 되지. 왜 그게 악재가 됩니까? 금리 인상이 되면 어떻게 됐어요? 금리 인상이 되면. 아니, 이게 쉽게 생각하는 거, 이거 기본입니다. 네.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의 호재,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의 악재입니다.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네. 주식학교 1학년 들어가면 다 배우는 거야. 네.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요? 네. 호재입니다. 금리 인하는 호재예요. 호재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호재라는 그 정형적인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시장에 돈이 풀리는 쉽게 얘기하면 경기 부양입니다. 경기 부양이야. 금리 인하는 경기 부양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데다가 지금 경기는 어때요? 점점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해드렸죠. 보통은 경기 침체 국면에서 재료금리 있다가, 그러니까 이 말을 들어. 그게 너무너무 답답한 얘기야. 금리 인하하면은 떨어진다는 얘기만 어서 자꾸 들어온 거지. 이게 주식 경력이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뭔가를 잘 모르는 사람이야. 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금리 인하는 경기 고점에서 나온 거거든요. 어? 잘 보라고. 2000, 몇 번을 얘기해 줘야 돼요. 2007년도 이때 미국의 금리가 5%대였어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네. 왜 5%까지 올라간 거야? 금리가 왜 5%까지 올라가죠? 그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가 5%를 찍었어. 근데 왜 5%까지 올라간 거예요? 경기가 너무너무 좋아지니까 계속적으로 뭘 해줬어요? 금리를 인상시켜 준 거지. 반대로 주가가 요 밑에까지 떨어졌을 때, 리먼 사태 때 이렇게 봐요. 제로금리 나오죠? 버냉키가 막 헬리콥터 타고 돈 뿌리고 막 그랬잖아. 리먼 사태 때. 이번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아이, 금리가 이때잖아, 이때. 지금까지 이 상황을 보란 말이에요. 여기에 금리가 높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자넷 옐런이 금리를 올리려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코로나 오면서 또 자료금리 또 떨어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부터 금리가 또 떨어졌죠.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될 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금리가 사전에 높았단 얘기예요. 금리가 높았던 이유는 뭐냐? 경기가 좋았단 얘기고,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갈 때쯤 되니까 경기가 꺾인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끝난다라는 얘기인데, 내가 이 얘기 계속 해드렸죠. 지금의 금리 인하는 경기가 좋아서 올라간 금리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디 그냥 제대로 된 그런 포인트가 짚어지지 않고 있어 지금. 그냥 여러분들 책으로만 공부하면 지금 안 되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과거에는 경기가 너무 좋아서 금리가 높았어. 그러니까 경기가 꺾일 때쯤 되니까 금리가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주가가 폭락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 주가가 폭락하니까 금리가 낮아진 경우도 있겠지만, 네. 자, 근데 지금은요. 경기는 박살이야. 경기는 박살이야 갖고 밑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어요. 근데 금리는 저 위에 가 있어. 왜 그랬지? 물가 때문이죠, 물가. 물가. 과거처럼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올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 경기가 어디가 좋았지? 미국 경기가 어디가 좋았어요? 22년도, 23년도 뭐 미국 경기가 너무너무 좋았어? 경기가 안 좋았습니다. 네. 어디 가서 미국 경기가 좋다는 얘기를 어디서 듣고 왔어요? 어디가 미국 경기가 좋았대요? 경기가 안 좋았어요. 지금 개판이야. 자, 우리가 PMI 지표나 뭐 이런 것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제조업 지표, 구매관리자 지표 보시면 이제 겨우 50을 넘냐 맞냐 그러고 있어 지금. 안 좋아요. 네. 경기가 안 좋았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봅시다. 금리가 완전히 제로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보통은 경기 침체예요.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때야. 네. 그러니까 이 안 좋을 때에 제로금리가 나온 시점에서 금리가 슬슬 인상되기 시작하면, 아, 주가가 따라 올라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금리 인상 초기이기 때문에 괜찮아. 그러다가 경기가 많이 좋아지면 금리가 계속 따라 붙으면서 악재가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최고점까지 오르게 되고 경기가 그 다음에 꺾이기 시작해. 그 다음에 경기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금리가 낮아지기 시작해요. 자, 요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가 빠지는 거거든. 근데 지금은 물가 때문에 금리가 높단 말이에요. 경기는 바닥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네.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뭐가 올라가고 있어? 경기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경기가 회복되고 있죠? 이거는 경제지표 보면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경제지표 보면 다 나오죠? 주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뭐가 나와요?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금리가 낮아진대. 이거는 지금 평상시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부분과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이에요. 자, 경기가 좋아지는데 경기 부양을 같이 때려준다는 거야. 왜? 월급을 인상시켜줬는데 보너스도 주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경기가 좋아지는 데다가 기름을 더 부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회라고 얘기 들었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 인하가 떨어지게 되면 어느 시점까지 된다고 그랬어요. 자, 금리는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경기는 좋아집니다. 이게 만나는 시점이 있을 거야. 그리고 경기가 계속 좋아지게 되면 금리가 더 이상 낮아지지 않고 같이 올라간다고 그랬죠. 나중에 한번 보세요. 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가 언제쯤 되겠느냐? 저는 이거를 3% 정도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저의 예상치고요. 정확하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단계가 나오게 된단 말이야. 경기가 계속해서 상승하게 됐을 때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우리가 예상했었던 뭐 제로 금리로 간다든지 이런 일은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여기서 금리가 더 이상 인하되지 않고 경기가 올라가면서 금리가 인상되면 그때부터 매도를 준비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지금 시장 자체가 더 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 자체가 안 쓸 거예요. 네? 왜냐면 지금 금리가 내려가니까 이제는 고점에서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이거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뭐 부양을 시켜주는 것이냐 아니면은 뭐 과거에 있었던 부분처럼 금리가 고점에서 내려가니까 이제 폭락이 시작되는 거다. 이딴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라니까요. 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 이거를 모르고 있으면요. 근데 지금 미국 경기가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진짜 이거 아닙니다. 네. 자, 금리와 경기가 중간에서 만나는 자리. 저는 그거를 3%로 보는데 시간이 너무 딱 맞는 게 이거를 제가 짜고 한 건 아닙니다. 네. 자, 지금 보면은 이번 연도에 금리를 많이 내리면 0.75 또는 1% 정도 내릴 거예요. 네. 네? 0.75에서 1% 정도 내릴 겁니다. 그러면 지금 5.5잖아요. 그러면은 미국 금리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4.5에서 4.75가 된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면 이게 3%대로 떨어지려면 내년에 금리 인상을 인하를 더 해줘야 돼요. 내년 1년 동안. 그렇게 되면 1년에 한 뭐 어느 정도 한다 치면 뭐 1.5 정도 더 낮춘다 그러면 이게 3%대가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내년이 아마 이런 부분에서 뭔가 교차점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기가 좋아지고 나면서 금리가 다시 같이 인상한다 그랬죠? 왜?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를 인상시켜줘야 돼요. 제자리를 시켜줘야 돼요. 그동안 풀어줬던 거를 막아줘야 되거든. 그래서 경기 고점이 되게 되면 금리가 다시 올라갑니다. 고점을 다시 찍어요. 그 다음에 꺾이기 시작하면서 금리가 낮아지기 시작하거든요. 여기가 상투야.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길게 보면 내년도 하반기나 2026년까지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야. 적어도 2024년도, 적어도 올해까지는 주식을 매도할 일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조정이 나오면 더 크게 간다. 서킷 브레이커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쓸어 담아 그냥 막 다 사세요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래 나오는 거죠. 떨어지면 더 사는 거야.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어떤 주식을 사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가격이 싸졌을 때 매수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X7 다 샀다니까? 성투칠성을 다 샀어요. 한 주도 빠짐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7개 다 샀습니다. 다 수익 중이죠. 주식은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아요? 위에서 사가지고 왜 헤매? 밑에서 그냥 떨어질 때마다 사면 되잖아요. 계속 올라가는 거 보니까 그냥 그거를 못 사가지고 안달 하시는데 주가는요 계속 올라가지 못해요. 가다 보면 떨어지고 가다 보면 떨어지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떨어지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얘기하죠. 이 건강한 조정이 지나고 나면 뭐가 나와요? 더 큰 상승이 나타나죠. 이번 조정도 지나가고 나서 2750이나 다시 2800 근접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전고점 넘어간다 보여집니다. 2900이든 3000이든 뭐 올해 안에 찍을 수도 있고요. 네. 얼마 뭐 시간적인 부분 아직 여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금리가 다 떨어지고 나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도 시장은 고점이 아니야. 그러니까 상투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동차가 지금 주도주 아닙니까?
반도체, 자동차 주도주 아니에요? 2차 전지가 주도주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직도 있어요? 누가 주도주야, 그러면? 자, 지금 시장을 올려주는 애는 누가 있습니까? 누구야? 누가 시장 올리고 있어요? 자동차하고 반도체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시장이 올라간다는 생각되면 여러분들 자동차와 반도체를 사야 돼요. 이거 이해를 못 하시나요? 바이오는 주도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삼바가 신나게 올라가 봤자 밀리지. 아, 물론, 네. 반도체 끝났다. 자동차 끝났다. 분석들 많을 거예요. 네. 그러든가 말든가. 그러든가 말든가. 네. 그래서 하이닉스가 끝났어? 삼성전자가 끝났어요? 수익 너무 좋던데? 끝난 거예요? 아니잖아. 자동차가 끝났다고? 현대차가 끝났어요? 근거를 갖고 와보라. 이거. 근거. 근거가 뭐야? 끝났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야? 이유를 딱 얘기해봐요. 이게 왜 끝났을까? 요 사가지고 또 수익인데? 나쁘지 않은데? 지금 수익률 좋은데? 왜? 배당 잘 주고. 근거가 뭐예요? 네. 모르는 거는 얘기하지 마요, 그러니까. 봐봐. 자동차 끝났대. 반도체 끝났대. 왜요? 이유를 모르면 이거는 이야기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김영익 교수한테 다시 물어보고 답변 주세요. 왜 끝났는지. 김영익 교수는 근데 주식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주식 추천해요? 그러면 안 될 텐데. 그러면 안 될 텐데. 네. 시장을요. 특히 경기나 뭐 이런 것들 보셔도 마찬가지지만 주식이라는 건요. 경기도 타지만 이 흐름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자체를 여러분들 망각해 버리면은요. 좋은 주식을 그냥 어이없이 팔아버리는 수가 있어. 네? 하이닉스 그래가지고 이번에 폭락할 때 팔아버렸으면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하겠습니까? 더 사신 분들은 얼마나 좋을까요? 위에서 매수만 안 하시면 돼. 이 현대차도 29만 9천 원에 매수해가지고 고생하고 있으면 이것도 피곤하겠지. 이렇게 밑에서 23만 원 아래쪽 공략 두 번, 여기 밑에 19만, 네, 내가 그 노래 부르잖아. 19만, 19만 원 밑에서 계속 사주려면 여러분들 배당도 많이 받죠. 네, 수익도 많이 나죠. 아무런 부분도 없죠. 네.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해야 될 게 그런 게 아니야. 네? 그런 게 아니에요. 자동차 반도체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는 경기 민감 섹터이기 때문입니다. 경기 민감 섹터가 왜 올라가야 되냐면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나쁘다면 얘네들을 사면 안 돼요. 어? 근데 경기가 나쁘면 주가는 떨어져야 됩니다. 그럼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돼. 그래서 나는 경기가 좋다는 쪽으로 계속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요. 왜? 경제 지표를 보니까 그래. 지금까지는 애매하게 있었지만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GDP도 그렇고요. 물가도 점점 내려가고 있죠. 네. 금리까지 낮춰치게 되면 경기는 더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 퍼. 여기 있잖아요. 5.8. 여기 가려져 있구나. 네. 지금 현재차 퍼 5.8이야, 5.8.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실 내가 좀, 네. 충분히 설명한 것 같은데도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준이 없다는 거야. 기준. 조선도 경기 민감 섹터예요. 네. 기준을 알아야 돼, 기준. 근데 조선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경기 민감 섹터인데 후발주자예요, 조선은. 후발주자인데 지금 잘 가는 이유는 특수선박 때문에 실적을 이미 채워놓고 있어. 그래서 미리 출발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주들을 매수해서 지금 수익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래부터 더 밑에서부터 샀으면 좋았겠지만 저는 특수선박이 오래 못 갈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계속 유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조선주들 매수로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현대중공업이나
뭐 한국조선해양이나 뭐 등등의 이런 조선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간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네. 뭐 아무튼 그렇고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기준만 좀 일단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쪽 말 듣고서 흥아, 저쪽 말 듣고서 흥아, 그리고 그 말 듣고 와가지고 나한테 이랬대는데요. 네. 그럼 나는 뭐라 그래? 어쩌라고? 그거밖에 더 나오겠어? 네.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든 저 말을 듣든 나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네. 방송 여러 개 들으세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기준이나 명확한 그런 포인트가 있어야지. 그걸 정해놓고 나서, 아, 그래. 아, 이거는 좀 아닌 얘기 같은데? 아, 이거는 맞는 얘기 같은데? 아, 어떤 게 더 신뢰도가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든지 간에 객관적인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네? 객관적인 논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왜 더 갈 수밖에 없는지, 내가 지금 왜 더 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말로 너무나 많은 부분을 설명드렸어요. 그죠? 근데 못 가는 거에 대한 이유, 상투에 대한 이유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뭔데? 상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AI가 상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이거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AI가 반도체가 상투를 하는데 도대체 뭐가 어디가 상투인 걸까? TV조선 조선주예요? 농담? 농담.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냥 인정한다면 인정해요. 네, 인정하면 인정해. 인정하면 인정하는데 도대체 제가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 룰라의 노래도 있잖아. 도대체가 찾을 수가 없어. 쉽게 찾을 수가 있잖아. 뭐 경제 지표 보면 되잖아. 뭐 그거 아이 상투라는 이야기들을 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정말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그 도대체 그 이유를 내가 납득을 하지 못하는 거지. 왜 상투인 거죠? 하이닉스가 왜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 삼성전자 망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실적 계속 터지는데? 난리인데? 엔비디아는 끝난 것 같아요? 엔비디아 안 끝났을 거야. 왜요? 아직 실적 더 터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엔비디아는 뭐에 도전을 받고 있어요? AI 칩에 대한 경쟁 심화, 그 다음에 반독점에 대한 미국법,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절을 받고 있잖아. 그죠? 이런 것에 대한 제재를 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뭐 애플이든 아마존이든 뭐 아니면 메타든 간에 AI 칩을 개발해 가지고 막 경쟁 상대로 들어오겠다. 이렇게 해서 시장이 대박 커지고 있어. 그러면 엔비디아는 잘 못 갈 수도 있어, 솔직히. 이 상태에서 머물거나 아니면 슬금슬금 조금씩밖에 안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AI 시장은 대박 커지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HBM은 완전 번외 게임이야. 네? 완전 번외 게임. 엔비디아 실적이 28일 아닙니까? 20일이에요? 28일로 알고 있었는데. 아무튼 네. 번외 게임이라고. 그럼 여기 이게 뭐가 되겠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대박이지. 네. 그 여기에서 도대체가 끝났다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 아니 뭐 미국 애들이 뭐 자빠지든 말든가 그건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그죠? 네. 중요하지 않고 여기 뭐 엔비디아 연결돼 가지고 하이닉스 얘는 그럴 수 있어. 주가가 좀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당장 뭐 그냥 시장을 다 뺏겨가 가지고 지금 90%가 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애가 시장 다 뺏겨 가지고 너덜너덜해지겠습니까? 아니라고. 하이닉스 공장을 100배 그냥 지금 100% 가동을 시키고 풀 가동시키고 과열 상태로 가더라도 공급 물량을 그 수요를 못 따라가. 그럼 이게 뭡니까? 거기다 디램 가격까지 오르고 있어요. 중국 애들은 급하니까 지금 막 사재기하고 있어. 뭐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그 최소한 실적은 3분기, 4분기 내년도 초반까지는 계속 가겠죠. 실적이 계속 증가한다는데 도대체 주가가 멈출 이유가 뭐가 있냐는 얘기요. 이렇게 들으면 또 이런 거 같죠? 확실하게 찝으세요. 왜 상투입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얘기를 듣고 오면 왜 상투인지 확실하게 이유를 듣고 오세요. 그냥 많이 올라서 그런 거 말고, 네. 이제는 싫은 것 같아서, 네. 뭐 이제는 뭐 AI가 뭐 어쩌고저쩌고 할 것 같아서, 네. 이제는 뭐 인간의 어쩌고저쩌고 정책이 나올 것 같아. 이런 거 말고, 네. 이런 거 말고요.
왜 위에서 지금 왜 더 못 올라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란 말이야. 아무도 못할걸? 왜 상투인지를 자기도 모르면서 얘기할 것 같아. 왜 상투인데?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이 나올 것 같아? 그건 단기 조정이야, 단기 조정. 단기 조정 들어오면 사는 거지. 네? 왜 더 간다는데? 가격을 싸게 해준다는데 안 살 이유가 뭐가 있죠? 더 좋아질 건데 가격이 싸게 나왔어. 안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엔비디아는 더 가든가 말든가 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엔비디아는 뭔데요? 미국 주식이잖아. 나는 안 삽니다. 이유가 없어요. 네. 미국 주식 없고 엔비디아는 거 가든가 말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놈이 일단 실적만 잘 나와주면 돼. 수주만 잘 내주면 돼요. 하이닉스 실적이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지금 상당한 저평가 국면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버리지도 사는 겁니다. 레버리지도 그래서 사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기서 샀다가 조금 올랐는데 그냥 요거 급락해가지고 말아먹었지만 밑에 또 샀지. 또 올라가죠. 그런 거야. 네. 그럼 여기도 이제 성지가 되겠죠. 여기도. 네. 떨어지면 또 사는 거야. 서킷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니까 또 사는 겁니다. 자, 지금 저는 시장 상승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올라가려면 무조건 반도체와 자동차가 올라가야 됩니다. 얘네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면 반도체 자동차와 플러스 레버리지 걸어놓으면 게임 끝난 거 아니야? 팔아야지, 팔 때 되면. 네. 팔 때 되면 팔아야죠. 지금 국내 시장은요, 이게 고평가든 뭐 지수가 올라가든 뭐가 나오려면요, 무조건 이 대장들이 가야 돼요. 그럼 소부장 왜 안 갑니까? 대장이 가야 간다겠죠? 네, 얘네들 가야 갑니다. 얘네들이 가야 가는 거예요. 근데 슬슬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네. 슬슬 올라오고도 있잖아요. 슬슬 이제 저점 잡아놓고 있잖아. 이번에 크게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아프지 않잖아요. 고점에서 산 사람들만 아픈 거야. 고점에서 산 사람들만. 아니, 봐봐요. 이런 데서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왔어. 뭐 그 물린 것도 별로 없어. 솔직히 얘기하면. 밑에서 샀으면은 그렇게 손해 볼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란 말이에요. 자,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다고 치지만 진짜 쥐콩만큼 팔았어요. 쥐콩만큼. 걔네들이 뭐 얼마나 팔았을 것 같아요? 지금 계좌 다시 플러스로 넘어갔죠. 여기까지 왔을 때 제가 계좌가 마이너스로 가냐, 제로로 가냐, 뭐 한 자릿수 떨어졌냐, 막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두 자릿수입니다. 두 자릿수예요. 올해 수익률. 올해 수익률 두 자릿수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요만큼 올라왔는데 두 자릿수입니다. 계좌 수익률이요. 올라올 때 신나게 올라가는 거야. 계좌가 확 좋아지죠. 그러면 아직 나는 도달도 안 했는데 계좌가 확 좋아졌어.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야? 제대로 도달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될까? 더 많이 가겠죠. 왜? 이게 무슨 힘입니까? 무엇의 힘이지? 주도주의 힘이요. 주도주는 누구? 반도체, 자동차.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비중의 문제, 가격의 문제, 이거는 번외 게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이닉스를 24만 원에 왕창 사가지고 나 지금 손실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어쨌든 올라가긴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긴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올라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대박 수익을 낼 확률이 많지가 않지. 요거는 매수 의견이 없었어요, 계속. 타이밍, 비중, 반드시 지키셔야 돼. 지금은 하이닉스를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와장창 담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익률을 끌어올리려면 밑에서 그냥 용감하게 더 사주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서킷 브레이커 나올 때 유료 방송이지만
방송을 열어가지고 내가 부들부들 떨면서 이야기를 했단 이야기요. 뭐라고 했느냐. 이것은 다시 없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네. 이것을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돈이 없다면 돈을 갖고 오십시오. 지금입니다. 공격하라. 네. 공격하라. 서킷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면서 그렇게 만나기 쉬운 그런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런 이벤트가 나올 때는 그냥 다 주워 담는 거예요. 그냥 막 지금 사방에 돈이 떨어져 있는데 그냥 막 주워 담아야 호롤롤로 배웠잖아, 우리 호롤롤로. 호롤롤로 해서 그냥 다 그냥 빨아 당겨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종목 수익률 아닙니다. 뭐라고? 계좌 수익이에요. 계좌 수익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마이너스가 나와 있는 종목, 지금 말씀 아주 잘하신 거예요. 마이너스가 나온 종목들은 내리든 오르든 큰 차이가 없어요. 올라가는 종목이 수익을 많이 만들어주면서 계좌가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마이너스가 큰 종목이 올라와가지고 계좌가 회복됐어요. 이런 일은 없습니다. 네? 이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큰 종목, 너는 없냐? 나도 있지. 네? 2021년도 막 이럴 때 그냥 네 매수했던 종목들 정리가 안 된 것들 막 마이너스 큰 것들 있어. 얘네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어쨌든 계좌만 오르면 되는 거니까. 나중에 싹 갖다 그냥 모아갖고 팔아버리면 됩니다. 그럼 아무 문제 없잖아요. 네. 계좌만 일단 풀었으면 되잖아. 그래서 돈 벌었어 안 벌었어요? 벌었어. 그럼 된 거지. 계좌만 올립시다. 계좌만 집중하자고요. 계좌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러니까 매수를 자꾸 하지 마시고 타이밍이 왔을 때만 좀 사면 좋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못 사. 무서워서 안 사. 손절매도 막 때려버리고 막 그냥 끝났다는 얘기 나오니까 그냥 후덜덜덜 해가지고 그냥 어쩜 좋아요. 그런데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지. 저렇게 좋은 기회를 왜 매수를 안 하고 그냥 버렸을까 생각도 드는 거고, 왜 겁을 내고 주식을 팔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지. 지금 보니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죠. 그날은 무서웠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를 제대로 짚기만 하면 주식 어렵지 않습니다. 하이닉스가 상투라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죽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 올라가고 나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뭐 저는 더 올라갈 거 생각하지만 이 시점에서 이제 횡보를 좀 더 진행할 건지, 아니면 근데 지금은 뭔가 상투라고 얘기할 만큼의 그런 포인트가 없어요. 응? 반도체가 상투라고 얘기할 만한 포인트가 지금 없어. 왜냐면 주가가 뭐 크게 오른 것도 없지. 솔직히 얘기해서 주가가 크게 오른 것도 없고요. 정말 깜짝 놀랄 만큼 크게 오른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 거. 네. 뭐 이번에 급하게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이건 전체 시장이 다 떨어진 거니까 그렇치고 사실 급하게 회복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코롤롤로 할 만한 그런 부분이 있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런 급한 장세가 한번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게 없다고 지금. 그렇게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공들여서 올렸다 죽였다 올렸다 죽였다 하면서 올라간 거거든. 억울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 그 시점에서 못 보는 건 당연해요. 네. 그쯤에서는 못 보는 건 당연한 거고, 또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후회는 계속 남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래요. 네. 저 역시도 월급 월급날이 아니어가지고 나 진짜 이게 너무너무, 그래서 저는 요때 샀잖아요. 여기 금요일 날, 여기 금요일 8월 9일 금요일 날 좀 올라가서 샀단 말이야. 이거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게 적은 수치가 아니에요. 이게 한 10% 정도 넘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랬으면은 계좌가 지금 더 좋았을 텐데. 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네. 주식은 여러분들이 그냥 그 단기간의 어떤 포인트나 이런 걸 가지고 보면은 끝이 없어요. 오늘 보면은 뭐 코로나, 뭐 엠폭스 해가지고 막 관련주들도 뭐 시간의 상한가, 뭐 대한과학 이런 거 있죠? 뭐 상한가 갖고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코로나가 솔직히 얘기해서 과거처럼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난리야. 코로나 가지고 과거처럼 된다고. 과거처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코로나가 과거처럼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거 여러분도 아주 상식이잖아. 그죠?
과거처럼 막 그렇게 가게 문 다 닫고 막 그냥 마스크하고 집 밖에 못 나가고 막 격리되고 막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안 되겠지. 안 된다고.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럼 이건 다 뭐겠습니까? 식당 올라가다 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건 뭐냐? 자, 지금 얘네들을 대형주를 조정받게 하기 위해서 중소형주 올리는 거라는 느낌은 살짝 들죠.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요? 네. 이거는 약간 저만의 네, 그런 감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올라가면 팔아먹는 그런 포인트에 불과하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또 달려드는 거야. 뭐 이제 전 세계 코로나가 또 돌고 있다느니 뭐 이 뉴스 갔다가 와가지고 막 북적북적 난리 그냥 한번 상한가 치고 올라간다 뭐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는 못 사가지고 안달 막 난리 복장입니다. 여기는. 네. 여기는 상대적으로 썰렁하죠. 그럼 사람들이 어씨 오늘 하이닉스 내렸고 저기 올라갔는데 야 저런 거 뭐 시젠 같은 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은 단타 치러 가야죠. 네. 그럼 단타 치러 가셔야죠. 옛날 같은 질병은 아닙니다. 뭔가 새로운 게 나왔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뭔가 새로운 게 나왔어. 새로운 질병이야. 코로나가 아니라 입으로 나와.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코로나가 아니라 입으로 나와. 네. 귀로 나와. 뭐 이런 거. 네. 이런 거가 나왔다. 그러면은 뭔가 또 다른 거지. 왜냐면 치료제가 없거나 뭔가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 자체가 없다 그러면은 이거 그렇잖아요. 네.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에코프로 이런 거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에코프로 이거 뭔가 이제 성명 발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에코프로 BM이나 아직도 올라간다고 믿는 사람들 근데 많이 있더라. 네,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네, 배터리에 대한 아직도 이런 신봉 그런 부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어. 얘들은 더 빠지게 되면 점점 이제 물량이 우리 쪽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삼성전자 누가 개인이 좋아해요? 삼성전자 개인이 좋아하는 개인이 하는 분 없는데? 삼성전자 좋아하는 개인이 누가 있어요, 요즘에? 아무도 없어요. 아직도 홍보해요? 배터리 아저씨? 와, 아직도 사라고 그래? 근데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근데? 계속 사면은 건 아니잖아, 근데. 이거 나중에 신라젠 걸로 아는 거 아닌가? 네. 모르겠네. 삼성전기도 AI니까 그죠? 다 묶어서 보셔야 돼요. 그렇게 보면 돼요. 그렇게 보면 되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떨어졌을 때 그냥 대충 질러 놓으면 돼요. 그런 것들은. 네. AI 쪽으로 가세요. AI는 끝나려면 멀었어요. 네. 이게 기업적인 측면에서 어느 시점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포인트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AI는 커질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우리가 뭐 AI 어떤 정점까지 종목을 계속 보유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겠죠. 왜냐면 상승 하락이 반복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 삼전을 좋아한다는 거야. 전을 좋아한다는 거야. 네? 삼전 잼 좋아해요? 잼? 흥. 삼전보다 내가 더 낫지 않나? 하긴, 네. 그 말을 듣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럴 건 해요. 네. 근데 진짜로 솔직하게 합시다. 지금 보면은 이제 전기차 뭐 이런 배터리 이런 쪽에 지금 불나는 거 어마어마합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지하 주차장도 못 들어가게 한다면서 주차장 못 들어가게 하고 막 난리가 아니라던데. 네. 야, 이게 어떻게 되려고 그러지? 그래서 하이브리드 쪽에 관심이 더 많이 생긴다 얘기 있고 내연기관이 요즘에 또 그래서 열심히 잘 팔리는데요. 전기차 요즘에 안 팔려가지고 뭐 할인 들어가고 뭐 난리가 아니라는데. 네. 불나는 거 한순간이지 무섭지. 가만히 주차해놨는데 불이 나버렸잖아. 그럼 무섭잖아요, 솔직히. 아무 무서울 리가 있나. 네. 그리고 불이 한번 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그냥 막 게임이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큰 문제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나오고 있어. 이게 물살을 타면은 아주 골 때려져요. 그러면 이제 모르지. 네.
주가가 뭐 폭락하는 사태로 가지는 않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솔직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이제 실적도 별로 안 좋은데 주가가 저 위에서 언제까지 머무를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매매 자체를 그냥 추세가 끝날 때까지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언제 팔 거냐면 이런 거 나올 때 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계속 사기만 합니다. 이 삼성전자도요, 예전에 여기 2019년도죠. 여기서부터 매수하기 시작해가지고요. 이때도 안 팔았어. 그러다가 얻어맞고 또 샀잖아요. 또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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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어디서부터 안 샀지? 여기서부터 안 샀어요. 여기 2020년 여기 10월경부터 이제 삼성전자 안 삽니다.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안 삽니다 해가지고 여기서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돼요. 올라갈 때는 이때도 많이 올라갔다 생각됐어 사람들. 근데도 우리는 계속 샀죠. 봐봐요. 여기까지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렇게. 그래도 뭐 많이 올라다 생각했어. 이거 고점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 못 간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지. 근데 뭐 끝나야 끝나는 거거든. 끝나야. 이렇게 끝나야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건드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네, 전혀 없습니다. 뭐 단타 하시는 분들이야 뭐 밑에서 샀다 팔았다 그런 거야. 뭐 테마주를 하든 뭘 하든 신경 쓸 건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번 장에서 뭘 하라고 했어요? 대형주에 대한 비중, 즉 ST7에 대한 비중을 많이 실어만 놓으시면 이게 보험 역할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 계좌가 어떠한 풍파에서도 흔들림이 없을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귓등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지고 그냥, 네,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죠? 네?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산 이유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뭐, 현대차, EUP,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모비스 얘네들을 많이 산 이유는 얘네가 그냥 예쁘고 뭐 신나고 뭐 이래서가 아니라 얘네가 그냥 주도주의이기 때문이에요. 시장이 올라갈 때 얘네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주식이라서 시장이 올라간다 쪽에 베팅을 할 때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투자를 해놨을 때 얘네들은 시장에 따른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보다 더 빠르게 움직여요.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더 많이 올라가니까. 보다 계좌는 더 빨리빨리 좋아지죠. 내려갈 때는 더 조금 내려가요. 방어가 잘 되니까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보험이라고 했죠. 보험 같은 주식이다. 기억이 나죠? 얘네들은 시장이 평지풍파가 일어나고 진짜 상투가 쳐가지고 박살나기 전까지는요. 얘네들이 물론 그때 되면 다 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평지풍파가 일어나기 나더라도 여러분 계좌가 안전하게 지켜질 겁니다. 정말 지난번처럼 막 그렇게 전체 시장이 빠져가지고 그냥 너도 나도 그냥 마탱이 가버리는 그런 폭락장이 오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이 이 대형주로서 얘네들로서 손해를 볼 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SC7을 손해보신 분 있어요? 없잖아. 걔네 배당이란다. 걔네들 ST7의 수익률을 빼봐. 여러분 계좌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이거 여러분들 이거를 사실을 직시를 해야 돼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좀 나와가지고 계좌가 좀 편안하게 굴러가는 것 같으니까 이제 배가 좀 불러오는 것 같거든. 배 두들기면서 뭐 다른 거 뭐 없냐? 네. 이러는 거 아니야. 네. 이러는 거 아닙니다. 잘 되는 거를 계속 밀어줘야지. 그죠? 잘 되는 건 밀어줘야 되고. 서킷 브레이커 이유가 경기 침체예요. 3전 이후에 별로 안 올랐어요. 3전 수익률 높은데. 3전도 그러니까 얘기하잖아. 밑에서 안 사니까 위에서 사면은 수익률이 안 높지. 경기 침체였어요. 지난번에 서킷 브레이커 이유가. 근데 경기 침체가 내가 오죽 답답했으면 그때 그 방송을 열어가지고 경제 지표를 꺼내가지고까지 얘기를 해드렸겠습니까? 네? 아니 하이닉스하고 비교를 왜 합니까? 그거는 비교를 하면 안 되죠. 왜냐면 포트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고 ST7 안에 그리고 뭐 현대모비스는 뭐
뭐 크게 오른 것도 없고 뭐 이제 손해도 약간 보는 것 같은 손해는 아니죠? 네. 그런데 뭐 수익 난 게 전혀 없는데 이거는 뭐 그럼 쓰레기 같은 주식인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 아니야. 네.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고요. 어, 모든 종목을 그렇게 크게 상승한 걸로 가져가고 있을 수는 없어요. 네. 그럴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걔네들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어, 상징적인 의미도 좀 있죠. 네. 걔는 시장 때문에 잘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장이 올라갈 때 삼전을 먼저 건드린 경우도 있으니까 나중에는 팔아먹을 때쯤 되면 하이닉스보다 삼전이 더 많이 갔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 추세가 끝나기 전에 모르는 겁니다. 네, 경기가 아직 끝나지 않고 아직 시작 중이고 한참 진행 중인데 여기서 뭐가 더 갔다 안 갔다 이게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럼 기아차를 이제 현대 말고 기아로 사는 겁니까? 기아차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기아가 더 좋은 것 같은데. 네. 비중을 너무 높이지 좀 마세요, 제발. 네, 내가 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서 가장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그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너무 많이 샀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너무 높게 샀을 때. 요거 두 가지만 빼면은요, 문제가 없어. 네? 비중이 많아서 문제. 너무 높게 사서 문제. 요거 두 가지만 빼면은 여러분들 문제가 없어요. 주식 투자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적당한 비중을 싼 가격에 사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모아가는 거죠. 삼성전자를 어디서부터 모은 거지? 여기서부터 모았지. 계속 모았죠. 모아가요. 이게 지금 매수 가격대가 7만 원 아래쪽이에요. 이거는 손해가 날 리가 없어. 예. 비중도 많아요. 비중을 어느 정도 하느냐? 밑에부터 모아가기 시작했을 때 평소 종목들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더 사시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비중이 많아서 힘들다 그러면 수익이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줄이세요. 줄이세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되더라도 내가 견디기 힘들면 줄여야 됩니다. 왜냐면 수익금이 팍팍 날아가거든요.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적당히 줄이세요. 근데 나중에 올라가면 또 배가 아파. 아유 괜히 팔았네. 팔지 말고 놔둘 걸. 뭐 이런 생각 들거든. 네. 그거 어떻게 하실 건가? 어떻게 하실 건가? 더 샀어요? 비중 많아서 힘든 게 아니었네. 비중 많아서 힘들면은요. 벌벌벌 떨어요. 네. 주가가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그런 거에 휘둘리고 그러지 마세요. 네. 당장 올라가지 않는 거 뭐 이런 것들 이런 조정 이후에는요 더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상투가 확실히 오기 전까지는요 여러분들 상투라는 신호가 나오면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 와우 이래도 되나요? 네. 얼마 전에 여기 2896 갔을 때, 네. 여기 갔을 때처럼, 왜, 그때 누가 나한테 그랬죠? 주말이 정말 싫습니다. 네. 빨리 월요일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빨리빨리 그냥 주가 올라가서 그냥 계속 그냥 계좌 신고가 좀 보고 싶습니다. 바로 조정 나오죠. 네. 바로 조정 나오잖아. 이런 거. 네. 겁먹지 말자.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가가 조정이 나올 때는 조정이 나올 때는 지금도 걱정되죠? 네. 주가 이만큼 올라왔다가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데드캣 바운스니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지수적 반등이다. 끝나는 거다. 이게 다시 내려가서 이제 더 박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 많잖아요. 박살날 이유가 뭐냐고. 문제는 주가가 주가가 떨어질 이유가 뭐냐고요.
주가가 조정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지? 중동전쟁이요? 중동전쟁은 이제 21일 날 봉합이 될 겁니다. 별 문제 없죠? 네. 기억도 못하는 분함은 필요 없는 겁니다.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기회, 지금 이번에 주가 떨어졌을 때 이 좋은 기회를 또 만난 건데, 왜냐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그거 있잖아요. 아, 가격만 싸지면 좋겠는데, 아우, 싸게 못 산 게 정말 후회가 돼요. 그때 못 산 게 정말 후회가 돼요. 그때 한 번만 다시 오면 내가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러하냐. 그렇다면 가격을 싸게 해주겠노라. 신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느라. 딱 해서 가격을 싸게 해줬어.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네. 음. 전쟁 휴전이면 호재죠. 네. 뭐 어차피 걔네들은 저건데 뭐 중동 전쟁으로 가는 것도 사실은, 네. 전쟁은 사실 일단 무조건 악재가 돼요. 왜냐면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부담을 좀 주죠.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여러분 객관적인 것만 믿으세요. 지금 말들이 너무 많아. 말들이 너무 많고 너무나 시끄러운 소음이 너무 많아요. 그냥 귀 닫고 입 막고 코 막는 거요? 눈 막고. 네. 코로 냄새는 안 맡나? 이렇게 컹컹컹컹 어디서 냄새가 나는데? 뻥카 냄새? 이 뻥카라고 내가 얘기했지. 뻥카 이 새끼들. 아, 나 진짜 저런 거 확인 바로바로 따야 됩니다. 네. 그냥 기본에만 충실하시면 됩니다. 기본기만 좋으면 돼요. 기본기 없이 자꾸 기술을 부리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네? 기술을 자꾸 쓰려고 하지 마세요. 기술이 뭐에 필요합니까? 지금 전공법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대장주가 움직이는 시점이기 때문에 기술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재료나 테마나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정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제는 콧구멍도 얄미워? 참. 왜 이러세요, 지금? 네? 그래도 내가 여러 살렸잖아. 여러분들 계좌가 좋아지고 있는 거, 솔직히 제가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네. 이제는 말할 수 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순매수 돌아서지 않았어요. 근데 많이 줄었죠. 지금은 한 8천억 정도로, 네, 줄었을걸? 순매도가. 네. 그때 뭐 2조 6천억이가 있었는데 이거 한 방에 털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아니 채팅을 하시면 되지 왜? 참. 하시라고 했잖아요, 내가. 누가 말렸나? 누가 말렸나? 신형 늘어나도 괜찮아요. 네. 이거 밑에서 들어온 애들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는 한참 올라간 다음에 떨굽니다. 그래서 그런 신형은 괜찮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외국인 매수 들어온 것도 보세요. 요거. 네. 얘들 이만큼 들어왔는데 벌어먹은 게 없어. 네. 벌어먹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얼마나 얘네들이 독하게 매집을 하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이거 전부 다 여러분들 외국인한테 퍼주면 안 돼요. 우리가 같이 먹어야지. 같이 달라붙어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외국인들이 이만큼 많이 샀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얘네들 평단가 지금 수익 난 게 없어요. 이 많은 금액을 쏟아부었는데 그렇다는 것은 뭐가 있겠어요? 큰 거 한 방 있다는 얘기잖아. 예? 큰 거 한 방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나올 때 하시면 돼요. 경기가 확실히 이제 금리 인하 떨어지고 나면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올 연말쯤 되면 확실히 이제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돼가지고 또, 아유, 그때 또 성투사 그랬었는데, 그 백날 후회 봤자, 이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더 이제 이런 신뢰도가 높아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나는 말은 잘 못하지만,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뭐가요? 지표를 보여주잖아. 이러이러한데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들어보면 또 그렇죠? 그러네. 성투사 말을 좀 들어보니까 그러네. 문제가 되게 하나도 없었네.
왜 걱정했지? 근데 또 딴 데 가서 얘기 들으면 또 걱정거리 한가득 들고 와가지고 어떡하면 좋죠? 네. 여러분들이 주도주를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계좌가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꼭 실감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약간 저거인 것 같아요. 환율이 낮아지면 보통은 경기가 좋아진다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근데 환율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봅시다. 환율은 이번에 금리 인하를 먼저 선반영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긴 있는데 크게 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환율. 요즘 1,400원까지 왔잖아요.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1,400원은 넘지 못한다. 네. 그냥 요것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네. 1,400원 넘지 못합니다. 그때 또 1,400원 넘어가네 말든 많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요. 환율도 이렇게 이 차트상에서 움직임이지만 지지라인 때가 있어요. 여기 1,300원 밑으로 떨어지기도 어렵습니다. 네. 이 범위에서 내려갔다 올랐다 내려갔다 올랐다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환율이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외국인이 오늘 매수가 들어와 줬어야 돼. 최근에 매수를 계속 많이 들어와 줬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다시 여기서 반등할 수도 있어요. 다시. 내가 지금 예약금 매수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돈이 없어요. 이번에 한국 당자 팔아먹은 게 돈이 좀 되더라. 그래갖고 그걸로 매수하고 배당하고 합치니까 돈이 좀 돼요. 그래서 그걸 살 생각인데 저는 예약 매수 안 하죠. 돈 다 써버리잖아요. 저는 그날 그냥 그렇게 시장가로 다 삽니다. 네. 외국인 매도가 오늘 많지 않았어요. 1,000억입니다. 1,000억. 1,000억 매도는 매도가 아니에요. 그냥 네, 애들이 조금 장난질 뭐 이렇게 매도를 좀 뭐 했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라서 네, 요거는 여기 지지 잡고 올라갈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환율도 너무 급하게 떨어지면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 한없이 떨어질 것 같죠?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환율이 떨어져도 괜찮아. 환율이 떨어지면 뭐가 돼요? 원화 강세잖아요, 이게. 원화 강세. 원화 강세이기 때문에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원화 강세가 일어나게 되면 경기가 좋아집니다. 경기가 좋아지면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죠. 외국계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네, 좋습니다. 환율은 일정 구간까지만 넘어가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옛날에는 1,200원대였어요, 여기. 네, 불과 작년만 해도 1,200원대 왔다리 갔다 했다고. 환율이 밑으로 쾅 쳐박히면 주가는 반대로 잘 오를 겁니다. 환율도 걱정할 거 없어요. 니케이는 오늘 빠졌니? 네, 니케이는 좀 빠져야지. 네. 같이 움직입니다. 네, 아시아 증시 같이 움직이는데 이거 왜 때문이야? 왜 때문에? 엔캐리도 있고 마찬가지고. 아, 나 진짜 요즘에 보면은 지표를 가지고서 너무 말장난들을 많이 해가지고 진짜 보는 입장이 좀 짜증이 나요. 그냥 맨날 설명하기도 귀찮고. 네, 이거 어디 뭐 그걸 박아놓을 수 없나? 이렇게 영상 만들어 갖고. 아, 진짜 그냥 네. 수출 쪽 이익은 내려가요. 근데 더 많이 팔면 되죠. 더 많이 팔면 됩니다. 수출은 지금 전기차도 그렇고 뭐 애매할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현대차는 실적은 늘어나지 않아요. 네, 자동차는 실적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워낙 주가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실적이 유지가 됐을 경우에 주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저 환율이 저만큼 내려간다고 해서 실적 큰 영향 없습니다. 왜냐하면 디램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 카바리지 하고 남습니다. 그리고 물량 자체가 딸려요. 지금은 물량 자체가 딸리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걔네들은. 반도체는 실적이 줄어들래야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너무 실적의 증가폭이 커요. 여기서 실적이 증가폭이 큰 건 좋은데 증권사나 이런 쪽에서 설레발만 안 치면 됩니다. 만약에 뭐 실적 20조다. 근데 뭐 예상치를 막 30조 적어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쇼크가 나왔네. 뭐 실적 뭐 실망감이 이따위 짓거리만 안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원래 좀 맞춰서 움직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무엇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느냐예요. 내가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단타를 하고 있느냐, 장타를 하고 있느냐, 또는 무슨 매매를 하고 있느냐, 대형주 매매냐, 소형주 매매냐, 내가 포트를 어떻게 구축하고 있느냐,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하는 매매냐, 아니면 종목을 가지고 하는 매매냐, 다 다르거든요. 네. 근데 아무런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하시면 안 되죠. 좋은 뉴스만 너무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뉴스가 좋은 뉴스밖에 안 나오죠. 반도체 쪽이. 그래요. 좋은 뉴스만 보게 되면 또 이게, 왜냐면 내가 이 주식을 갖고 있잖아. 그러면은 이 주식에 대해서 이 주식이 올라가야 될 이유만 자꾸 찾게 돼요. 그래서 좋은 뉴스만 자꾸 눈에 보이거든요. 항상 반대되는 얘기를 들어야 되긴 하는데 지금 반대되는 게 별로 없어요. 없다고, 그냥 없어요. 나쁘게 볼 게 없어요. 반도체로 솔직히. 뭐 엔비디아 이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엔비디아에게는 악재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엔비디아 쪽에 투자를 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한테는 악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내가 가진 종목에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보시면 안 돼요. 저는 이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 뭐 전차 군단을 보고 있지만 실제로 여기에 대한 나쁜 뉴스도 같이 보고 있어요. 나쁜 거 찾아가지고, 아, 이랬을 경우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그 근거가 다 빈약하기 때문에 저는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에휴, 뭐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반도체 끝났다. 자동차 끝났다. 가보면 얘기 골격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뭐 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면, 에이, 뭐야. 논리적으로 내가 뭔가, 그 공포스럽다라는 거, 느낌을 좀 받아야 되는. 이번에 경기 침체도 마찬가지예요. 경기 침체가 나온다 해가지고 주가 떨어졌는데, 이거 웃어버렸잖아. 하하하. 웃기잖아요. 얼마나 웃겨.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짓거리는 거 아닙니까? 뭔 놈의 경기 침체? 지표를 내가 매일매일 보고 있는데, 뭔 놈의 경기 침체? 말이 됩니까?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저도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는 게 어려울 때도 있어요. 누가 그래? 막 이러잖아요. 네. 일단은 누구야? 누가 ST7을 말하겠어?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저만의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그 분석이 뒷받침에 신뢰가 있기 때문이죠. 네. 신뢰가 있기 때문이고. 솔직히 말해서 누가 제약주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면 저는 잘 몰라요. 네. 바이오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그 코로나 이런 것들 그냥 대중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내가 뭐 바이오를 뭘 알아서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오늘 네, 수익 종목이 하나 있었죠. 오늘 매도한 게 있었죠. 네. 그 배당도 받아 먹어요. 네, 배당 좀 이따 들어올 겁니다. 주당 800원씩. 네. 오, 많이 들어요. 주당도 배당도. 그래서 괜찮죠. 그거 돈 좀 되네. 네, 돈. 항상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평소와 같지 않은 움직임을 좀 보였다든지, 뭐 흐름을 보였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그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고, 시장이 조정을 받은 거에 대해서 아직도 쇼크가 가시지 않은 분들 많이 계시고, 이번에 큰 거 하나 배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물론 당연히 배우셨을 것 같은데, 솔직히 2022년도에도 요때요, 이때 서킷 브레이커만 아니었지, 이때도 급락하면서 신용 무지하게 털렸습니다. 네. 무지하게 털렸지. 이럴 때마다 신용 무지하게 털렸어. 개인들은 계속 터지는 게 많은 거야. 그러고 나서 신용이 다시 늘어나요. 그럼 또 욕하지만 털린 사람들은 다시 못 들어와요. 새로운 신용이 들어와서 또 털리고, 또 털리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시면 되고, 네.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이 신용이나 이런 것들 쓰면은 안 돼요. 네. 가급 때문에 쓰지 마시고, 뭐, 빚을 내려면 주택담보대출, 집을 걸어 주택담보대출을 걸거나, 또는 네, 뭐 자동차 담보대출 걸거나, 또는 신용대출을 걸거나, 또는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이 주식 담보 대출을 거시면 증거금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매도가 걸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자도 비싸죠. 그러니까 증권사 쪽에서 하는 신용은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네. 빚내서 하시는 경우도 많이 계시지만 그런 것들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주식은 없어도 되고 아무튼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원래 그래요. 매수 손 안 나가요. 그럴 때 떨리는 마음으로 매수해야지 짜릿한 쾌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네, 가망성 없는 종목에 너무 희망 많이 걸지 마시고 그런 종목들은 더 매수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네, 마이너스가 큰 종목들 먹이 주지 마세요. 관종에 먹이 주지 말라 그러죠. 먹이 주지 말고 네, 그렇게 하세요. 네. 계속 그 더 사봤자 결국에는 안 됩니다. 내려가 있는 것들 어차피 회복 안 되는 것들은요 그냥 놔두세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다른 놈들이 이 손실 복구를 얘네가 해줄 거야. 얘네가 해주면 같이 뭉쳐서 같이 파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좌 수익 중에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계좌 싹 밀어버리고 새로 시작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비중 너무 많이 오버하지 마시고 제발 그 다음에 가격도 높은 데서 좀 사지 마시고 독단적인 생각을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내가 사고 싶은 생각이 들 때는 하지 마. 그러면 될 것 같아. 사고 싶은 생각 들면 하지 마시고 주가가 좀 떨어지면 아 그때 사야 되겠다. 수동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주식이 그냥 계속 올라가네 그냥 못 산데 어떡하지 그냥 지금을 사야 되나 그냥 앉아보자 그냥 네 그래가지고 주식 사고 막 네 야 이러지 말자. 응? 주식은 항상 기다리면 다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다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아유 못 사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안 사서 손해 볼 거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아직 상투가 아닌 주식들은 본격적으로 이제 끝나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치고 올라가는 주식이 아닌 것들은 어떤 식으로든 들어왔다 나갔다 매집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일괄 매도 메뉴가 있어요. 네. 저는 안 삽니다. 지난번에 22년이냐? 그, 22년? 23년? 뭐 이럴 때 사가지고 몇백억대로 떨어진 건 있죠. 주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몇백억 떨어진 건 있어요. 근데 어지간해서는 천억대도 잘 안 살려고 합니다. 네. 대형주하고 이제 중형주 위주로 봐야 되겠죠. 대형주, 중형주, 아주 소형주. 근데 저는 천억 미만은 안 삽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무리 잘 나가도 저희 계좌에 없어요. 왜 그런지는 아시죠? 네. 변동성이 너무 심해.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 솔직히 그런 종목들은 네, 언제 어떻게 돼도 이상할 게 없거든. 물론 이제 가격이 많이 싸졌을 때 몇백억짜리 막 그냥 완전 넉마주라고 하죠. 그런 것들 싸그리 주워 담으면 그 중에서 몇백 프로, 몇만 프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존 템플턴의 이야기죠. 네. 존 템플턴의 이야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막 다, 그때 경제공황 와가지고 아주 박살났을 때 그냥 다 쓸어 담았잖아.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은 상패를 당했는데 몇몇 종목이 크게 올라가면서 수익을 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영웅문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잘 고르면, 잘 사면은 대박주가 나오는데, 네. 저는 문자를 보내서 리딩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회원님들이 매수를 해야 되는데, 조그만 종목들 하게 되면요, 변화가 너무 무쌍합니다. 그래서 저는 못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네, 하고 싶으시면 개별적으로 하셔야 돼요. 네. 저는 수익을 많이 주는 건 많이 주는 건데 리딩을 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곤란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도 생각해봐요.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문자를 딱 받고 아싸 사는데 이게 그냥 자금이 조금만 움직여도 와다닥 움직여버리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뭐 한 500억짜리 이런 거 주식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뭐 이게 한번 진입해버리면은 주가 호가가 크게 변해버리죠. 네. 그런 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많이 떨어진 거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과거에 떨어진 것들은 어쩔 수가 없고 네, 지금은 그런 것들을 건드리지 않고 네, 반등이 나가면 좋고 올라오면 좋고 네. 그다음에
그 상황들이 이제 대형주를 통해서 이번에 새롭게 구축하는 포트를 통해서 전체 계좌가 올라가는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네. 리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단점만 있습니다. 장점은 없어요. 매수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단점밖에 없어요. 일단은 호가가 변해버리면 가격이 변해서 리딩 자체가 안 됩니다. 그거는 뭐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저는 뭐 인원수가 적다 그러면은 뭐 중소형주도 하긴 하는데 인원수가 많을 때는 중소형주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네. 영웅문은 없대요. 일괄매도 다 메뉴는 있는데 영웅문 찾아보세요. 일괄매도 있을 거예요. 아, 영웅문이 정주행님이 없으시다고?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일괄매도 메뉴가 다 생긴 것 같아요. 네, 메뉴가 다 같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메뉴를 찾아보세요.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증권사가 다 있는 것 같은데, 네, 한번 찾아보세요. 채팅 못하다가 하니까 다들 너무 좋으신가 본데? 너무 좋아? 채팅하느라 아주 정신이 없으시네. 네. 방송은 들은 거 맞죠? 네. 듣고 있는 거 맞죠? 아니, 근데 솔직히 무방은 채팅 되잖아요. 네. 무방은 채팅 되니까. 유료방송에서만 채팅 못하는 거지, 뭐. 그거 어떻게 참았을거이? 자, 뭐, 아무튼요. 네. 그래서 결론을 내려드리면, 오늘 시장도 사실 별 볼 일은 없을 거예요. 네. 그렇게까지 뭐 크게 저거 할 거 없고. 볼까? 지금 미국장 어떻게 움직여요? 배당주 잘 보세요. 배당주 좋을 거예요. 배당주 좋으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확인 잘 해주시고, 네. 배당주도 결과적으로는 계속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차 EUB 많이 갖고 있잖아요. 전 이번에도 돈 생기면 더 살 생각인데, 왜냐? 배당을 많이 줘. 네. 지금 우리는 여기 지금 10만 원대 사가지고 배당이 지금 약 12% 정도 나오거든요. 12%, 11% 정도 나오거든요. 11% 정도 나와요. 배당률 엄청나죠. 근데 많이 샀잖아. 근데 지금 사도 나는 괜찮을 것 같아요. 12,000원 주는데, 네. 몇 프로, 한 8% 좀 나오는 거잖아요. 봐봐. 12,000원이면 얼마요? 얼마? 12,000원. 계산기 또 나왔어. 지금 긴장돼 하세요. 네. 16만 8,200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야? 어디 갔어, 계산기?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였어요. 봐봐. 7%잖아. 7% 배당. 배당 7%요. 지금 사도 배당 7%요. 네. 그러니까 돈 생기면 막 사는 거지. 7% 배당이 어디서 꼬꼬 나옵니까? 네. 보합이네요. 미국장은 보합 출발할 것 같네요. 보합. 이건 뭐 지나봐야지 아는 거지 뭐. 근데 우리 경제지표 없어가지고요. 그냥 뜨뜻미지근합니다. 네. 그러니까 배당을 받아가지고 주식을 또 사. 그러면 또 그 커진 배당이 또 나오면 그걸 받아가지고 또 사. 막 이렇게 하는 거죠. 한 주씩이라도 사는 겁니다. 한 주씩 사든 두 주씩 사. 그게 나중에 커져가지고 대박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좀 보시고, 아직 뭐, 사실 배당에 대한 부분들은요, 우리나라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배당금은 같이 따라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배당금도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가고, 네. 지금 현대차 EUB는 지금 한 65% 수익이죠. 한 70% 가까이 수익인데, 지난번엔 진짜 많이 터졌어요. 100%도 나왔었어. 근데 여기 19만 원 8천 원까지 갔다가 떨어져서 그렇지. 네. 근데 하여튼 뭐 이것도 한 65%좀 수익인데 배당도 또 뒤지게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배당이 와. 이 현대차 EUP 배당이 진짜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전년도 배당보다 한 2배, 2.5배 정도 더 많이 받은 것 같아. 이번에.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현대차 EUP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 배당금이 전년도 배당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사야지. 네. 주가도 올랐잖아요. 수익에도 도움이 되고 배당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일괄매도 할 때도 팔지 않고 그냥 계속 갖고 가면서 계속 사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들 계속 배당을 올려주잖아요. 네. 그 가격이 낮으니까.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론은 뭡니까?
오늘 시장 결론은 조정이 나오면 더 큰 장이 옵니다. 더 큰 상승이 올 거예요. 더 멋진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 조정을 절대 무서워하지 마세요. 지금은 상승장이잖아요. 상승장에 이견이 있나요? 상승장이잖아요. 경기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금리까지 내려준대잖아요.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호재만 즐비하게 있는 상황이에요. 기업들 실적도 너무 좋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도대체가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 걱정할 시간에 성투사가 잘 먹고 잘 사는지 그런 거 걱정해 주시고 네 그러시면 됩니다. 네. 성투사 집에 쌀이 떨어지진 않았나? 뭐 이런 거 걱정하는 거야. 그런 게 건설적인 걱정거리지. 주식 걱정을 뭐 하려고 합니까? 가만 놔둬도 알아서 다 해주는 거. 아니, 내가 안 해도 SK 최태문이가 해줄 거고, 삼성의 이재용이가 잘 해줄 건데, 내가 뭘 하고, 뭐, 하이닉스랑 뭐, 삼성전자 걱정을 뭐 하려고 합니까? 네? 그죠? 정의선이가 잘 해줄 거고 한데, 뭔 걱정이야? 나중에는 이제 돈 뭐 안 돼가지고 이제 이게 뭐 그냥 계산기로도 계산이 안 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네. 주도주를 잡았으면, 네? 주도주를 잡았으면, 걱정하지 말고 두 발 쭉 뻗고 주무십시오. 아시겠죠? 쌀 떨어진 전문가 쳐다보면 안 돼요? 네, 밥을 많이 먹어서. 쌀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던데. 네. 에헴.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요. 네. 거의 경주 최씨 아닐까? 네. 네. 아무튼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네, 내일 낮에 또 무료 방송 있잖아요. 내일 또 낮에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세요. 시장은 우상향 중입니다. 상승장입니다. 객관적인 지표나 객관적인 상황으로만 항상 그렇게 책임을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절대 잊지 마세요. 그냥 그렇다더라, 그럴 것 같다더라, 이런 거에 넘어가지 마시고 객관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그 근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케이. 더 크게 오르는 장을 위하여 편안하게 주무시고 마치도록 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낮에 뵐게요.